요즘 돌싱의 연애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돌싱이라고 의기소침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모르지만요. 제가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의 연애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나름 뜨겁습니다. 사연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저의 해석과 각색이 포함된 콘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H여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고생하신 여러분들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면서 사연 읽어드립니다. 댓글로 무엇을 하면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2살 돌싱 여성입니다. 돌싱 카페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20년을 살고 헤어졌고 지금 제 나이는 52이에요. 이 나이를 말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하죠. 그래도 이제 애 키울 일은 끝났잖아. 남은 인생은 좀 편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50 넘으면 청춘은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재미없는 일상만 남은 거지. 그런데 참 웃기게도요. 이 바닥에선 지금이 한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싱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부녀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해요. 모임 끝나고 커피 마시다 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넌 자유롭잖아.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솔직히 말해봐. 편하지? 저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응, 뭐 자유롭긴 하지. 맞아요. 자유롭습니다. 저녁 메뉴를 혼자 정해도 되고 주말에 아무 약속 없이 집에 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 자유에는 아무도 같이 말해주지 않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혼자라는 책임이에요.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열이 나도 병원 갈까 말까를 혼자 결정해야 하고요. 누가 대신 약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지, 이 모든 걱정을 제가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외로움보다 제가 더 무섭게 느낀 건 내 인생을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감각이었어요.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돌싱들은 결국 돌싱들끼리 놀게 되더군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돌싱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나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더군요. 이혼한 지 몇 달 된 사람도 있었고 몇 년이 훌쩍 지난 사람도 있었어요. 모임도 다양했습니다. 술자리, 저녁 모임, 여행, 골프, 산책, 커피, 심지어 아침 산책 모임도 있더군요. 처음 나간 모임에서 저는 괜히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3년쯤 됐어요. 아, 전 이제 6개월이에요. 그 짧은 대화 하나로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더군요. 누가 더 불행한지 따질 필요도 없고 누가 잘못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 정도였어요. 모임에 몇 번 더 나가다 보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돌싱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정말 다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혼자가 너무 편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직 이혼이라는 단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패턴이 있네. 이유는 같아도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투, 선택, 연애 방식,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까지 자꾸 눈에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이혼한 사람들에겐 분명한 유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실제로 만나본 중년 돌싱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2살, 돌싱이 된다는 것. 그건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의 입장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돌싱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챈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찾아 떠도는 중심 없는 유형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친구 제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이는 올해 52살입니다. 결혼 생활은 딱 3년이었고 아이는 없어요. 겉으로 보면 밝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편이죠. 그런데 술잔이 한두 잔 들어가면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결혼 생활 내내 사랑받는 느낌이 없었어. 그 말은 불평처럼 들리기도 하고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같이 살았는데도 늘 혼자인 기분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일까요? 제이는 이혼 후 연애를 거의 신 적이 없습니다. 돌싱 모임에 나갔다가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그날 밤 바로 제게 전화가 옵니다. 언니, 나 이번에 괜찮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뭐가 괜찮은데? 말투가 부드럽고 내 얘기 진짜 잘 들어줘. 그렇게 연애는 시작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한 번은 등산 모임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하산길에 제이가 숨을 고르며 잠시 멈췄을 때 그 남자가 물병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있잖아. 그 순간 울컥하더라니까. 왜?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느낌 있잖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처음엔 늘 뜨겁습니다. 아침 인사, 점심 안부, 퇴근 후 전화, 자기 전 통화까지 하루 종일 연락이 이어집니다. 언니, 이번엔 진짜 오래 갈 것 같아. 이번 사람은 뭔가 달라. 하지만 그 입원은 항상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길어야 두세 달. 그리고 어느 순간 제이의 목소리는 다시 가라앉아 있습니다. 왜 또? 제가 물으면 제이는 이미 준비된 듯한 말을 꺼냅니다.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게 부담돼.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너무 크게 내. 머리숱이 너무 없지 않아? 갑자기 정이 떨어졌어. 처음엔 저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니 의문이 들더군요. 정말 그게 이유일까?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로 만난 55살 남자였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성격도 차분했고 제이에겐 꽤 진심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데리러 오고 아프다고 하면 약을 사다 주고 미래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오래 가자. 그 말을 들은 날 밤 제이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무서워. 뭐가? 저 사람 너무 진지해. 며칠 뒤 제이는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어요. 나한테 너무 맞춰주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혀. 남자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질문에 제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제이는 사랑을 원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요.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는 순간이 오면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다가갔다가 막상 진짜 사랑이 오면 겁이 나서 먼저 도망가는 거죠. 옆에서 보면 분명합니다. 애정 결핍이고 낮은 자존감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 합니다. 나는 그냥 기준이 높은 거야. 이 나이에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버려질까봐 무서운 마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먼저 끝내는 쪽을 택하는 거죠. 저는 제 일을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누구보다 갈구하면서도 정작 사랑 앞에서는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 이 바닥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사랑을 만나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게 제가 돌싱 카페에서 처음 마주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한 사람. 두 번째로 많이 보게 된 유형은 제가 속으로 독불장군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형을 떠올리면 돌싱 모임에서 알게 된 56살 오빠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처음 봤을 땐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농담도 적당히 할 줄 알고 무엇보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죠. 야, 말 좀 편하게 해. 이런 얘기는 친구로서 얼마든지 들어주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친구로서는 참 든든했어요. 고민을 털어놓으면 적당히 공감해주고 괜한 조언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더군요. 이 사람에게는 이미 완성된 삶의 틀이 있다는 걸요. 아침 6시 운동, 출근, 퇴근 후 단골 술집에서 혼술, 주말엔 골프나 등산. 그 일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정될 여지도 없었죠. 오빠, 이번에 주말엔 뭐해요? 제가 물으면 늘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은 골프, 일요일은 좀 쉬어야지. 그 말엔 혹시 너랑 볼 수도 같은 여지는 애초에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연애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연애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귀던 여자가 같은 모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둘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저는 괜히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잠시 둘만 남았을 때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엔 나랑 좀 더 시간을 보내면 안 돼? 말끝이 흐려졌고 표정엔 기대와 체념이 섞여 있었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요.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거절이라는 걸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큰 싸움은 아니었죠. 왜 헤어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뭐 서로 안 맞는 거지. 걔가 좀 더 많은 걸 바라더라. 더 많은 것이라는 말 속에는 시간도 우선순위도 함께하는 미래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내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한 번은 술자리가 끝나고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생활이 좋아. 누가 내 생활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거 싫어. 그 말은 담담했지만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와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만나고 불편해지기 전에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상처도 적죠. 대신 온전히 마음을 내주는 관계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농담처럼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나중에 같이 늙을 생각 안 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같이 늙는 것도 좋지. 근데 굳이 지금부터 맞춰가면서 준비해야 하나 싶어. 그 말이 이 사람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위해 자기 삶을 조정할 생각도 없는 사람, 본인을 가장 사랑하고 본인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람, 아쉬울 게 없는 연애는 이상하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불꽃이 붙이기도 전에 이미 식어버리니까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한 사람들. 이 유형을 보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유일까? 아니면 철저한 자기방어일까? 그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바닥에는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함께 사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제가 돌싱 카페에서 만난 두 번째 유형의 얼굴이었습니다. 공짜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 세 번째 유형은 조금 표현을 순화해서 실속형 연애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유형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피가 생각납니다. 피는 45이고 이혼한 지 3년 차예요.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지만 처음 보면 그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모도 좋고 몸매 관리도 잘하고 무엇보다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선은 분명히 지키는 스타일이죠. 이 바닥에서는 아직 젊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젊음은 확실한 경쟁력이 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애 딸린 이혼녀는 인기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조건만 맞으면 인기가 몰립니다. 언니, 나 오늘 또 약속 있어. 누군데? 어제 만난 오빠. 그제는? 그건 다른 오빠. 피의 연락처에는 항상 몇 명의 오빠들이 대기 중입니다. 밥 사주는 오빠, 술 사주는 오빠, 골프 데려가는 오빠. 그녀는 그걸 숨기지도 과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죠. 나는 남자 안 믿어. 사람 마음은 언제든 변하잖아. 그 말은 쓴 웃음과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런 말도 덧붙이죠. 그래도 쓰는 돈은 믿을 수 있잖아. 카드 긁는 건 거짓말 안 하잖아. 그 말에 저는 괜히 말문이 막힙니다. 틀렸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애매해서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언니, 나 이번 주에만 골프 3번 쳤어. 같은 사람이랑? 아니, 다 다른 사람이랑. 그 말투에는 자랑도 없고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 보고처럼 담담해요. 피는 선을 잘 지킵니다. 기대를 주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않고 미래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죠. 나 지금은 연애할 생각 없어. 아이도 있고 내 생활이 먼저야. 이 말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상대가 더 다가오려는 순간 부드럽게 선을 긋는 말이죠. 그 대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여행을 갑니다. 한 번은 근교 리조트 1박 2일 골프 여행을 갔다고 했어요. 물론 오빠 중 한 명과요. 근데 있잖아, 언니. 뭐? 자기 친구들한테 나를 거의 여자친구처럼 소개하더라.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 괜히 부정하면 분위기 깨잖아. 그날 밤 그 오빠는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랑 있으면 참 편해. 욕심 안 부려서 좋아. 그 말을 전해주며 피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랑 있는 거야. 며칠 뒤 그 오빠에게 연락이 뜸해졌을 때 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또 다른 사람 만나겠지. 나도 바쁜데 뭐. 그리고 정말로 다른 약속을 잡았죠. 저는 가끔 피를 보며 이 사람이 참 솔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대신 자기가 원하는 건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얻기 위해 괜히 감정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메우는 것도 아니고 돈을 사랑으로 착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철저하게 계산할 뿐입니다. 언니, 나 가끔은 허전해. 아이를 재운 밤 피는 가끔 이렇게 말하며 전화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덧붙이죠. 근데 또 연애는 하기 싫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을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게 됐거든요. 이 바닥에서 미모의 이혼녀는 생각보다 아주 즐겁게 삽니다. 다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깊어지기 전에 빠져나오는 사람들. 이게 제가 돌싱 카페에서 만난 세 번째 유형의 얼굴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끝내버린 사람. 네 번째 유형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나는 속으로 이들을 우울형이라고 부릅니다. 이혼녀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 아직 50 초반입니다. 건강도 특별히 나쁘지 않고 외모도 평범 이상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 괜찮은데?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만 이렇게 불행해. 이 나이에 뭘 더 바래. 처음엔 저도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못했어요. 이혼이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저 역시 겪어봤으니까요. 아직 끝 아니야. 너 지금 나이도 젊은 거야. 뭐든 다시 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언니는 그래도 괜찮잖아. 나는 아니야. 나는 이제 의욕이 없어. 그 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 친구는 누가 다가와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요. 상처받을까봐가 아닙니다. 이미 그 친구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한 번은 같이 밥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요즘 연락하는 사람은 없어? 없어. 아예? 응. 굳이 왜? 그 말투에는 쓸쓸함보다 체념이 더 묻어 있었죠. 가끔 남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 친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 똑같아. 다 떠나. 기대해봤자 실망이야. 그 말이 너무 단정해서 저는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버린 사람 같았거든요. 사실 이 친구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출근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주말에서 집에서 쉬거나 가끔 저와 커피도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정이에요. 웃고 있어도 눈이 웃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이미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래봤자 달라질 건 없어. 그 말이 늘 대화의 끝에 붙습니다. 한 번은 같은 모임에 나간 적이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 남자가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커피라도.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지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뭐가? 사람이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그 친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기대하게 될까봐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느니 아예 안 하는 게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인생은 한창 남아있잖아요. 선택할 수도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마음속에서 자기 인생의 장례를 치른 사람처럼 삽니다. 아무도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끝을 선언해버린 사람이죠. 가장 슬픈 건 그 불행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붙들고 있는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제가 너무 무심한 사람 같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을 삼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아직 창창한데 이미 끝나버렸다고 믿어버린 사람. 그래서 이 유형이 저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가장 두렵기도 합니다. 저 모습이 어느 날에 제가 될까 봐서요. 이 바닥에는 화려하게 즐기는 사람도 있고 혼자가 편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채 끝났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돌싱 카페에서 만난 네 번째 유형의 얼굴입니다. 연애 졸업형,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돌아왔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꼭 묻습니다. 마치 정해진 질문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깐 웃고 대답합니다. 아주 담담하게요. 아니요. 저는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애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한동안 많이 흔들렸어요. 사람도 만나봤고, 관계의 기대도 받고, 누군가에게 다시 선택받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단 낫잖아. 사람 온기라는 게 있잖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써 약속 잡고 괜히 연락을 기다리고 괜찮은 척 웃어보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만남의 끝에는 늘 비슷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허무함이었고요. 이유 없이 쌓이는 피로감이었죠.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신발을 벗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연애가 싫어진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관계가 싫어진 거구나 하고요.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말을 삼키고 기분을 설명하지 않고 혼자 참고 넘기는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내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콘텐츠 마케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던 걸 조금씩 키워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운 좋게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고요. 대표님, 처음 하시는 거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각오는 하고 왔습니다. 각오는 정말 돼 있었어요. 사실 잃을 게 없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잘 되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까다로웠고 수정은 끝이 없었고 통장 잔고는 늘 불안했죠.
밤에 혼자 앉아 엑셀을 보다가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후회도 했고요. 그래서 더 붙잡았습니다. 사람 생각이 날수록 일을 했고 외로울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새벽까지 자료를 만들고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보던 날들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 불을 끄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하루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선택으로만 살았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은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성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클라이언트가 생기고 일을 소개해주는 사람도 늘었고 월말 정산을 하며 이번 달은 괜찮네 라고 혼잣말을 하게 됐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설렘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안정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기대서도 아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관계 속에서 저를 정의했어요. 아내로, 연인으로, 누군가의 편으로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어른인 줄 알았고, 그래야 외롭지 않은 줄 알았죠. 지금은 다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제가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제 작은 사업은 나름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엄청난 큰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가끔은 저를 위해 여행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연애를 졸업했다고 해서 마음이 다친 건 아닙니다.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잃지 않는 관계만이 내 인생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대신 저를 먼저 챙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묻겠죠. 그래도 혼자면 외롭지 않아요?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 날이 더 많아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연인도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연애를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연애에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단단한 인생.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연애 졸업형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돌싱들의 연애 유형이었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고 혼자가 가장 편해진 사람도 있고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인생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결국 선택한 건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돌싱이 된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아직 사랑을 찾고 있고 누군가는 연애를 졸업했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 서 있을 뿐이죠. 어떤 선택이든 틀린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여기 메일 보내주세요. 각색이 된 스토리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H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